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원 구경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연설을 많이 해서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지금 저희가 정치인들한테는 지금이 대목이다 보니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간호사 선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발제의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인 지금 특히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1차 예방의학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어떤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병원에서 어떤 역량을 더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발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전파력은 강하고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일상 전환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각 병의원에서 지금의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게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결국 의료인의 번아웃으로 그중에 가장 많은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번아웃이 될 경우 결국은 이 3년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에 국가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을 한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공무원 총 정원이 113만 1,796명, 거기에 비해 간호직 공무원 인원은 7,287명, 즉 일반직에 대비해서 0.6%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총 정원원이 54만 7,125명 중에 간호직 현원은 524명입니다. 0.09%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불합리한 숫자인데요. 재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2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저희 부산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3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수본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부산광역시의 시민방역 추진단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그때 부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자가 발생됐을 때 거만이들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거만이들이 변사자의 거만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사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거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그 업무가 지역의 보건소로 전가되었고 그때 특정 직군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군이 의무직, 즉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건소장들이 거만을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졸업하고 막 8급 간호직 공무원 된 친구들이 이제 2년 차, 3년 차 된 친구들이 비상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단 한 번도 해보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갑자기 변사자한테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우리 젊은 그 간호직 공무원들 기함을 했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격노했고요. 부산시에 즉각적인 문제 제기했고 해당 보건소장들하고 굉장히 저하고 감정적 대치 상태를 벌이다가 결국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중수본에서 거만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변사자는 무조건 거만이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변사자에게 코로나19 검체를 하지 못하도록 중수본이 정리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호사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정치인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43살 1980년인데요. 정당 생활이 24년이 되었습니다. 정당 생활을 먼저 하고 간호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그때 그 위기에 제가 간호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을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계로 인해서 간호직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말도 안 되는 형태인지 분노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유일하게 제가 부산에서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거대 담론으로 간호사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 건강 증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조건 간호사들이 정치를 진입해야 된다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간호사 경험도 별로 없고 정치를 먼저 한 사람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 얘기하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가끔씩 저에게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변호사는 영입 1순위 정치 신인들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하이 레벨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입하려고 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지방대 나온 사람들한테 지방대 나온 30대 광역의원 된 사람에게 간호사 출신이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지방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만 해도 잘 먹고 잘 산 건데 왜 정치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결국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하이 레벨 계층으로 인정받을 때 그것이 정치하는 구경민의 자산이고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체감보다 훨씬 더 간호사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정당 생활을 할 때 제 학교 동기들을 저를 돌연변이나 별종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웠습니다. 간호대학 친구들하고 아무도 제 정치적 활동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청년 간호사들은 달라졌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정치적 이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저 본인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다를 뿐이지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전문직인데 왜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내가 정치를 해서 내가 우리 간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때 늘 후배 간호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정치 참여가 많아질수록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정치하는 간호사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출해낸 수많은 간호사 정치인들과 함께 간호사 정치권에 무조건 많이 진출시키고 지방선거 때 무조건 많이 당선시키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